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2년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5.18 행사도 제대로 치를 수 없었는데요. 올해는 상황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정된 5.18 행사를 정리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5.18이 시작된 옛 전남대학교 정문. 지금은 사라진 전대 정문이 전시 공간에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정문으로 들어서면 80년 5월 광주부터 87년 6월 항쟁까지 80년대 민주화 운동사를 담은 사진과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5.18 42주년을 맞아 연 사진, 영상 기획 전시입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 정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42년의 그 기록들을 이렇게 쭉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전시예요. 그래서 80년 5월 당시 어떻게 됐었고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야제 등 관련 행사 준비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5.18 기념행사위원회는 바빠졌습니다. 전야제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취소되거나 참석 인원이 99명으로 제한됐던 상황. 올해는 방역 지침이 대부분 해제되면서 금남로 일대에 시민 참여 체험 부스인 5월 난장이 부활합니다. 풍물패를 앞세워 5.18 민주광장 앞까지 행진하는 민주평화 대행진을 시작으로 전야제 본 행사도 인원 제한 없이 대동마당으로 펼쳐집니다. 전야제를 비롯해서 2년 동안의 공백을 딛고 본격적인 금남로 시대를 다시 열자 이런 마음으로 전면 대면 행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탓에 비대면으로 열렸던 상설음악회 5월의 노래도 대면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음악인 400여 명이 5월 한 달간 매일 저녁 5.18 민주광장에서 노래합니다. 보훈처도 달라진 방역 지침을 반영한 5.18 42주년 기념식 계획을 조만간 밝힐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민주당이 목포시장 선거 경선을 안심번호를 활용한 시민경선 100%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종식 강성휘 예비후보는 중앙당의 이 같은 결정을 수용한 반면 일부 당원들은 여전히 반발해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중앙당 비대위는 논란이 된 목포시 선거구에 대해 안심번호를 활용한 100% 시민 경선으로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8천여 명의 입당자 상당수가 입당 이후 6개월이 지나 권리당원 자격을 취득했으며 이들을 오염된 권리당원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당원들은 명부 유출에 대한 중앙당의 대처가 미흡하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중앙당에 요구한 목포 시민에 대한 사과, 유출한 후보 측에 대한 분리, 목포시에 대한 후보 무공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민주당이 이런 식의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 목포 시민에게 또 우리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염려가 저는 듭니다. 하지만 김종식 예비후보는 중앙당의 시민 경선 결정을 수용하고 당원 명부 유출에 연루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당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대안을 내줬기 때문에 저는 당 차원에서 그것을 수용하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강성희 예비후보 역시 시민 경선을 받아들이면서도 2년 전 국회의원 선거 시 당원 명부 열람 사건 처리 때와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어떤 입당원서 유출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2년 전에 감산한 경우를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고무줄 잣대다. 한편 목포경찰서는 지난주 명부 유출과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돼 고발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당원들의 조직적 반발에 일부 탈락자들은 무소속 연대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목포시장 선거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강인균 나주시장과 나주지역 지방의원 후보 5명이 민주당 동반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강 시장 등 예비 후보들은 어제 나주시민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지역위원장의 공천심사 개입과 당직자의 경선 개입이 드러났는데도 당이 이를 바로잡고 혁신할 기회를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을 떠나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오만함을 지우겠다며 무소속 출마 뜻을 밝혔습니다.
순천 시내버스 파업이 14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는데요. 노사 양측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아람 기자입니다. 순천 아랫장 버스 정류장. 진꾸러미를 든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승객들이 오른 버스는 시내버스가 아닌 임시번호를 붙인 일반 버스입니다. 지난달 20일 순천교통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운행되기 시작한 임시 차량입니다. 차량마다 공무원들이 탑승해 탑승자 수를 세고 승하차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파업에 대비해 투입된 버스는 모두 45대. 기존 버스 운행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다 보니 시민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1시에 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안 와요. 그리고 파업도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요. 자가용 운전도 늘면서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까지 빚어지고 있지만 순천교통 노사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순천교통 사측이 임금 협상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노조는 순천시가 나서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노사 협상 결과가 시의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적극적인 개입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시에서 뭔 역할을 해주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각자 지금 자기 노선을 주장을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전세버스 수요 증가와 임차비 부담으로 임시 운행 차량을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노사 양측과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광주 지역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조정에 합의해 파업을 피했습니다. 광주 지역 버스 노사는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진 지역 노동위원회 3차 조정에서 시급 3.9% 인상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당초 버스 노조는 임금 8.5% 인상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임금 1.5%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노조 측은 시급 3.9% 인상 외 다른 합의 사항은 없다며 오늘 저녁부터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영도 안팎, 일부 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평년 기온보다는 2에서 9도가량 낮게 시작했습니다. 다만 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담양 23도, 구례 24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는데요. 일교차가 많게는 20도 이상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하늘이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고 공기질 또한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강한 햇볕에 전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 예상됩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4도가량 낮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한평 21도, 나주 22도로 포근하겠습니다. 곡성의 낮 최고 기온 23도, 순천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0도, 강진 21도, 해남 20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8도에서 1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올라 내일부터는 한낮 기온 26도로 다소 덥겠고요. 당분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장성군 삼계면 능성리의 태양광 에너지 저장실에서 불이 나서 14시간 만인 오늘 새벽 6시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2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지만 배터리 화재 특성상 폭발 가능성이 있어 완전히 연소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배터리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광주시 북구 본촌동 양산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승용차에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가 완전히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5년이 넘은 오래된 차로 주행 중에 문제가 생긴 뒤 불이 시작됐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 0시 기준 3,900여 명이 나왔습니다. 전남에서는 확진자가 2,550명으로 전날보다 1,500명 넘게 증가한 가운데 60대 이상이 35%를 차지했습니다. 전남 지역 사망자는 1명이 추가돼 누적 409명으로 늘었습니다. 광주에서도 전날보다 550명이 증가한 1,400여 명이 확진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위중증 환자는 40명에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KBS의 시민 문화 프로그램이 2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KBS 광주방송총국은 오늘 광주시와 공동 주관해 5개월 동안 시민들에게 소리와 장단을 가르치는 남도예술대학을 시작으로 이번 달부터 고교생 방송체험 멘토링 등 시민 문화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재개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할 전남적 후보자 15명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기초단체장 후보는 진도와 영암, 여수, 한평 등 모두 4명이고 기초의원 출마 후보로는 진도군 의원, 가선거구 등 모두 5명입니다. 또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로는 3명, 기초의원은 목포 등 3명이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출마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 대한 추가 공모를 오는 6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화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